do you know how to make peanut butter and jelly? How? We crack the peanuts and then you mash it. 안녕하세요, 릴리스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초등영어는 듣기가 전부다. 우리 저자님, 원더진니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초등영어는 듣기가 전부다를 써주셨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어요. 몇 살이죠? 지금 11살 딸, 그리고 8살 아들. 네. 우리 연마표 영어로 이렇게 키워줘서 방금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 작가님 특히 책에서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파닉스와 읽기만 열심히 해서 그 리딩 레벨만 올리는 게 책만 잘 읽는 아이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보통 영어 교육을 하면 우리가 배워온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영어 학습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초등학생한테 영어를 가르친다 하면 가장 먼저 파닉스를 가르치고 파닉스가 되면 읽기를 해야지.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어 학습의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파닉스를 유치원 때 시작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 순서 자체가 반드시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파닉스를 하게 되면 읽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듣고 말하기는 나중에 해야지 이 순서를 좀 뒤로 미루는 건데 그 순서가 듣고 말하기를 같이 하면서 파닉스를 하든지 아니면 더 어린 아이라면 듣고 말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국어에서 읽기가 더 나중인 것처럼 그 다음에 파닉스를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듣기를 먼저 충분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그렇구나. 맞아요. 요즘에 이제 그래도 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 많이 써주시지만 워낙 요즘에 이제 또 듣기가 먼저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막상 막연하게 듣기가 중요하지라고 해서 뭐 영상 노출을 해줘야지 해서 뭐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뭐 이렇게 DVD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데 막상 이게 어떻게 무엇으로 얼만큼 해야 이제 귀가 뚫리고 또 이게 아웃풋까지 나올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 이제 초등 영어는 듣기가 전부다. 그래서 듣기가 시작인 거 맞는데요. 네네.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방식은 다르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이제 학령기에 도달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냐, 아니면 그 미만 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국어를 어떻게 습득했나를 생각하시면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난 아기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기들한테 우리가 가장 먼저 읽기를 가나다라를 가르치지 않죠.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듣기를 해요. 듣기를 어떻게 하냐? 주변에 있는 엄마가 말을 걸어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변에 있는 사물들하고 소리하고 매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가 나를 보면서 책이야, 책 들어볼까? 하면 아이가 이제 이게 책이구나라는 걸 듣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책이라는 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 좋아요. 단어를 만나서 결합이 되는 형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책 읽고 싶어요 라는 정도의 이제 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말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는 먼저 듣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듣기 과정이 있어야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늦든 빠르든 학교를 갈 나이가 되면 7살, 8살 나이가 되면 읽기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한글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그런 순서로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과정을 다 빼고 읽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외국인 친구를 만났어. 근데 얘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대. 그런데 그때 그럼 외국인 친구랑 한국말을 잘 하고 싶은데 우리처럼 가르치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 친구한테
가나다라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안녕, 밥 먹자 이런 말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가나다라 읽기만 시키는 거죠. 그럼 그 읽기를 시켜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읽기를 시키냐, 네, 그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야 귀가 트이냐, 다시 한번 모국어로 돌아가시면 돼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충분히 듣죠. 충분히 들어요. 그러면 그때 어느 순간 말하기가 빵빵 터지는 때가 나오죠. 아, 맞아요. 네, 진짜. 네. 그러면 저는 보통 3살, 빠르면 3살, 좀 느리는 친구들 4살 정도 한국 나이로, 맞아요. 그때 되면 말하기가 터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때 터지는 것처럼 그 정도의 듣기량을 이제 기다려줄 수 있어야 영어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아이는 모국어가 항상 먼저 1년 정도 좀 빨리 진행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한글이 한 3살 때 정도에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빡빡 터졌어요. 그러면 4세가 됐을 때 이제 영어도 말하기가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국어 먼저 갔고 그다음에 영어 따라서 나왔고, 그래서 읽기도 이제 저도 둘째가 있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첫째는 좀 읽기를 빨리 시키고 한글 읽기를, 둘째는 좀 여유롭게 시키잖아요. 저도 첫째는 그랬고 둘째는 7살이 돼서야 이제 읽기를 시켰는데,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영어 말하기를 편하게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한글을 먼저 7살 때 읽었고, 그리고 이제 영어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순서에 맞춰서 모국어처럼. 근데 그거는 이제 취약 전 단계 아이들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정말 듣기를 통해서 말하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초등학교에 이미 이제 들어간 친구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듣기만 해서는 절대 말하기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뇌가 아직은 결정적인 시기가 오지 않아서 어른보다는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책만 계속 보고 듣기만 하는 친구들은 말하기가 항상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말하기를 해줄 수 있냐?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영어 낭독이 필요하고 쉐도잉이 필요하고, 네, 그렇게 조금 방향을 다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구나. 우리 어린아이 경우에는 그럼 아까 모국어가 한 1년 정도 선행하고 이제 똑같이 그 습득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모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계속 말해주고 책도 읽어주기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영어를 실제적으로 그만큼 하려고 인풋을 넣어주려고 하면 일반적인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좀 얼마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평소에 계속 모든 것들을 영어로 이야기해주기는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많이 어렵죠. 네, 그런 환경이 있는 집이 거의 없죠.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아웃풋이 나오려고 하면 영상 노출이라든지 책 듣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워줘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 얼만큼 몇 시간 동안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영어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유리한 상황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와 절대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던 시간 자체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옆에 붙어서 영어로 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끽해봐야 정말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노출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냐? 일단 영어를 이 아이들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로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게 중요하니까, 일단 가장 기본은 책 읽기 시간, 그리고 영상을 보는 시간, 그리고 흘려듣기 하는 시간, 이거를 다 합쳐서 그냥 일반적인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노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3시간 정도 잡는데 3시간 너무 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책 읽어주는 시간이 3시간이 아니라 영상을 아이가 혼자 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냥 봤던 책을 다시 흘려서 듣는 시간도 필요하고 엄마랑 책을 같이 읽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정도, 그게 최소한 1년, 2년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한다.
네, 그래서 절대적인 노출량의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엄마랑 같이 읽었던 책을 가지고 이제 듣고 또 그때 또 들으니까 듣고 또 그걸 가지고 그 음원을 또 흘려 듣고 네. 그리고 또 영상물을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 네, 3시간 정도. 네, 그래서 엄마가 붙어 있어야 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네, 곁에 계셔주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스스로 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3시간 정도를 채우고 몇 년이 지났을 때 귀가 뚫렸어요? 그냥 경험담으로서. 그 첫째 같은 경우는 3살 때 딸인데 딸들은 조금 빠르다고 하잖아요.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째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영어에 좀 노출이 된 상황이었고 귀가 트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말이 트인 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4살 때, 한글이 3살, 영어가 4살 때, 네, 그때 말이 빵 터졌고, 이게 애기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발달 속도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당장 어떤 테스트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과가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는, 당장 성과가 절대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제가 책에서는 항아리가 차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항아리가 이렇게 큰데 아이들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느 아이들은 말을 막 하는 거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면 보여주는 것도 많지만 내성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티가 안 나니까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데 그 인계량만 딱 채우면 어느 순간 이제 폭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셔야죠. 이게 막 기다려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돼요. 네. First you pick the grape and then you mash the grape and you spread it and you have your jelly sandwich.